125페이지로 가볼게요. 별채권부 채권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인데 그래도 쉬는 시간에 제일 별채권부가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서 125페이지의 표가 계산된 값을 가지고 샘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122페이지, 123페이지가 계산하는 방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예에서 2억짜리 건물에 1억 6천의 대출이 있다라고 했는데 미확정 채권으로 제 마음대로 1,000만 원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1,000만 원 금액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아까 계산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지금 125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게 채권자 목록에 부속 서류로서 작성해야 되는 또 다른 목록이거든요. 별채권부 채권자에 대해서 이 계산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보시면 엄길동이가 이제 임차인인데 자기가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중요하니까 보면요. 자, 엄길동이의 그 2천만 원,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네. 그 1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어느 2천만 원이 여기 꽂힌 걸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예에서 어디 2천만 원을 여기다 갖다 꽂은 걸까? 그렇죠. 주소지 봤어야죠. 대전광역시. 자, 그 다음에 뭐 봤어야 돼요?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보증금액 봤죠? 그 중요하죠? 또 뭐 봤어야 돼요? 그 기간, 날짜, 기간, 그쵸? 일자를 봐야죠. 계약 일자 어느 거 보셨어요? 2월 4일. 2월 4일 정답일까요? 그날을 기준으로 하죠. 그날이 기준일까요? 자, 우리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로 본다면 어느 거 봤어야 돼요, 지금? 근저당. 날짜. 근저당 1월 15일. 그쵸. 그래서 옆에 칸에서 어느 거 보고 2천만 원 찍어왔어야 돼요. 표에서. 2천만 원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여러분이 잘 찍어 오셨어야 돼요. 어느 구간에 있는? 그렇죠. 2016년 3월 31일에서 2018년 9월 17일 구간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광역시 구간에 있는 6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보장. 거기서 2천만 원 데려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여기 계산을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얘는 2천만 원 땡겨오는 금액 거기다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그 환가 예상액. 동그라미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3번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의 계산은 채권 최고액과 시가의 70% 중에서 작은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위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과 채권 현재액, 즉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에 큰 금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동그라미 3번의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말이 빨라서 네. 설명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은 채권 최고액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최고액이 어느 걸까? 그 다음에 시가의 70% 계산값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작은 금액을 동그라미 3번에 넣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내용이 별채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에요. 즉 아까 경매해서 배당 받았는데 못 받고 데려올 금액이 얼마야? 라고 미확정 채권으로 계산할 금액이 동그라미 4번 값에 뿌려질 거예요. 그래서 엄길동이는 그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을 다 받아간다. 얘는 경매했을 때 2천만 원 받아가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값이 0이죠. 농협은행도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최 시장 넣고 그 최현 큰에서 동그라미 3번 작은 금액 빼고 이거를 했을 때 계산값으로 동그라미 4번의 값을 계산해보니까 아 얘도 지금 별채권 행사하면 1억 2,360만 원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돈은 0원이네. 이렇게 예상해서 회생제도 내에서 얘네들 위해서 떼놓는 돈이 없어요. 얘네들은. 자, 동그라미 3번부터는 이제 떼놓는 돈이 생깁니다. 얘는 계산을 해보니까 별채권 행사, 즉 경매하면 3,140만 원 받아가겠네. 못 받아갈 금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460만 원이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값을 적용하면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460만 원을 변제 계획 안에다가 넣어놓고 배당표를 짜되 미확정 채권으로 걔한테 배당되는 금액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확정돼서 나 얼마 못 받았어요 라고 실제 가지고 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돈을 쏴주는 거죠. 그리고 엄길동이는 아까 우선권 있는 걸로 2천만 원은 먼저 아주 최우선으로 받아갔지만 나머지 4천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보다 뒤로 밀렸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4천만 원 부분 전체를 지금 못 받아가게 되는 꼴이 됐어요. 그죠? 2천만 원은 그래도 다행히 최우선으로 받아갔지만 그래서 4천만 원 부분은 회생제도 내에서 4천만 원을 미확정 채권으로 배당표를 짜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표를 보고 그 앞에 있는 계산 값을 보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대입해서 공부해보시면 아 별채권부 채권자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126페이지 전세자금 대출 또 되게 중요해요. 전세자금 대출도 형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냥 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가 끊어진 경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때는 말 그대로 보증인만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담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에 투입한 돈이 청산가치로 들어가 버려요. 자, 내가 1억을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1억에 대해서 그 전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담보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죠. 그냥 보증서는 끊어져 있지만 그럼 보증서가 끊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냥 은행이 그 보증서준 기간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해요. 졸지에 1억이라는 대출금이 내 재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자, 근데 또 다른 대출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대출 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또는 이것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해요. 뭐 마찬가지 형태로 가죠. 질권 설정은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 원 대출 받았던 금융기관에 가시면 그게 남아 있어요. 그 계약서와 통지서. 그래서 그거를 가서 카피해 오시라고 해가지고 넣어주고 별채권부 채권처럼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개. 보증금 대출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은행에서 쓰는 용어에 속으시면 안 되고 그 내막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보증금 금액이 재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대출 금액이 그 별채권부로서 처리해야 되는 대출인 건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생기죠. 너무 금액이 높아버리면 이걸 변제에 투입하는 즉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변제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이걸로 가지고도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재산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아까 이렇게 그림에서 이거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재산 가치 이상의 변제 금액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딴 사람보다 높아서 변제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소득, 내가 버는 소득만으로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주 한 달에 뭐 10만 원 갖고 써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다?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이 가능하다. 얘를 뚝 잘라서 이만큼 나 그럼 변제에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 가치도 낮아지고 내가 갚게 되는 변제율도 변제 그 금액도 높아지니까 얘네를 중화시킬 수가 있겠죠. 뭐 변제 금액이 예를 들어 원래는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쏟아 내려져 오면서 뭐 얘는 이만큼 떨어지고 변제 금액은 이만큼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청산 가치를 맞출 수 있는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대출이었고 내 채무였는데 갑자기 졸지에 내 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나중에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 이게 졸지에 내 재산으로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청산가치로.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거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안도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내가 변제에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130% 금액으로
뭐 계산하고 2년 안에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150%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처분해서 투입할게요 라고 하면 1,300만 원어치 처분해야 된다는 거고 2년 안에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1,500만 원어치 처분해야 1,000만 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설명하면 책에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 이게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에 투입해서 청산가치를 맞추는 게 요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